미중과의 관계 개선이 우리 경제의 중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고 다른 수출 활로를 찾아야 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다자 외교 무대인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한편 미국의 비자 수수료 증액으로 현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수수료가 연 20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종학 뉴욕 특파원 연결해 상황 들어봅니다. 김종학 특파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으로 떠났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신 외신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관세 관련 언급이 나오고 있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월요일 오전 공개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교착 상태에 놓인 양국 간 관세 협상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 7월 구두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을 두고 우리나라는 간접 투자 형태의 펀드 조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전액 직접 투자하도록 여전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 달러화에 대한 통화 스왑화 같은 안전장치가 없다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집행해서 97년 외환위기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과 5,500억 달러 투자에 합의한 일본과 달리 외환 보유고와 국제 통화 가치에서 비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한 투자의 상업적 타당성을 보장하는 세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유엔 총회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별도의 회담은 잡지 않고 있습니다. 기조연설과 한국 대통령 최초의 안보리 회의 등을 주재할 예정입니다. 또 도착 첫날에는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과 만난 뒤 주 후반에는 골드만삭스, 블랙스톤 등이 참여하는 한국 투자 설명회 일정 등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네, 이 관세 협상에 더해서 우리 현지 근로자들의 비자 문제도 지금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데 설상가상으로 미 행정부가 신규 비자 수수료의 증액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현지 기업들에게조차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미국의 비자 체계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서명한 전문 비자 H-1B에 대한 수수료가 10만 달러 부과가 된다라는 방침을 두고 주말 내내 혼선이 이어졌습니다. 당초 우리 돈 1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매년 부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는데 백악관은 신규 신청자에 대해 첫 해에만 부과하도록 하고 기존 비자 신청자들에게는 영향이 없다면서 뒤늦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표에도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등 대형 미국 기술 기업들은 해외에 체류 중인 해당 직원들을 급히 미국으로 복귀시켰고 행정부의 입장이 명확해질 때까지 미국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지침도 내렸습니다. 미 기업들은 대형 기술 기업들의 약 4천에서 5천 명 정도, 아마존은 전체 고용 인력 가운데 14,000명가량을 H-1B 전문 기술 인력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 가운데 삼성 계열사만 해도 연간 수백 건의 H-1B 비자를 신청하면서 상당한 인력을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비용 인상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에 미 4대 기술 기업만 해도 약 11조 달러, 천문학적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H-1B 비자는 연간 총 8만 5천 개만 발급되다 보니까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만큼 경쟁이 치열한데 현지에서 전문 인력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업들에게 각광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조치로 비자 수요의 70%를 차지하던 인도 업체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됐고 신입 직원 채용에서 외국인의 비중은 앞으로 더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모건스탠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의 월 평균 고용 숫자가 지금의 절반 이하인 10만 명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 정부가 다음 달 셧다운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또다시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월가에서는 실제 셧다운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월가는 매번 나오는 이번 셧다운 이슈에 대해서 역시 나중에 복구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이지만 어느 때보다 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현실입니다. 지난 금일 상원에서 공화당이 제출한 임시 예산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되면서 셧다운 가능성이 다소 높아졌습니다. 당초 10월 1일까지 예산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삭감했던 메디케이드 그리고 오바마 케어 등 의료비 지출 문제를 수정해야 한다면서 법안을 막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연말에
내에 만료되는 이 오바마 케어, 저렴한 의료비 보조금 등 1조 달러 규모의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공화당은 이를 제외한 임시 예산안으로 충분하다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모건스탠리 이와 관련한 분석 보고서에서 공화당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한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줄 동력이 매우 약해졌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미 민주당 입장에서는 셧다운을 불사하면서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공화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방안이 현재로서는 마땅치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정치 베팅 사이트에서도 이 때문에 이달 초 40% 수준이던 미국의 셧다운 가능성을 70%에 근접하는 확률로 예상하면서까지 불안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미 애리조나에서 약 10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찰리 커크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통합이 아니라 상대 진영에 대한 비판 소리를 높이면서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He did not hate his opponent. And that's where I disagreed with Charlie. I hate my opponent. 네, 트럼프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장기 셧다운은 지난 1기 트럼프 행정부였던 2018년 당시에 국경 장벽 예산을 두고 대치했던 당시에 35일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당시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실익보다는 정치적 명분이 앞서는 강대강 대치 양상이 가능성이 커지면서 열흘 앞으로 다가온 막판 협의 과정에서 시장이 큰 변동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